오케이. 자, 그 뭐냐, 그 다다음 주 시험이지. 네, 그래서 다다음 주 시험이잖아. 그래서 약간 이번 주까지만 하려고 하는 거고, 다음 주에는 지금 방과후도 원래는 시작해야 되는데 그 지필고사하고 수행평가하고 너무 겹쳐서 오히려 방과후 효율성이 좀 떨어질 것 같다고 해서 일단 그 방과후는 한마디로 안 하기로 했고, 네? 그러니까 시간 적절히 좀 잘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수목금해서 이렇게 한 번씩 하면 총 4번. 네 4번이라 지금 오늘 여기가 지금 4강 할 차례예요. 근데 이제 내용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많다기보다 이제 지난 시간 그 3강은 미분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미분에 대한 내용적인 얘기가 좀 서로 좀 공감 형성이 돼야 돼서 좀 한 시간 정도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 일단 여기 곡선의 접선과 미분이라는 여기 4강부터는 솔직히 내용적인 면보다는 문제 풀이적인 내용이 좀 더 많아요 오히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연습 문제를 위주로 이렇게 같이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앞부분은 간단하게 좀 다루고, 혹시 내용 설명할 게 있으면 하더라도 최대한 한 시간에 한 강 끝내는 걸로. 그래서 오늘은 일단 4강, 내일은 5강, 목요일 날은 6강, 금요일 날은 7강까지 하고 일단 그 셋 됐죠? 그리고 여기 저희가 8월 5일 날이 지필고사가 끝나거든. 8월이 지필고사 끝나면 6일에 바로 할지 아니면 그냥 온라인으로만 할지 아니면 그 원하는 사람은 일부 나오고, 그때 그 방학 기간 있잖아요 2주간.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적극적으로 해서 최대한 1학기 안에 끝내는 걸로 한번 해보시기. 언더스탠드? 네. 그래도 최소한 한 번이라도 훑어보면 더 낫겠지? 맞죠? 네, 됐고. 우리가 이렇게 자주 아무래도 이게 그 온라인상에 강의 올려주면 좀 잘 안 봐지지 않은가? 네 맞아요. 잘 안 봐질 거라고 직강이 알겠고, 직강이 좋죠. 좀 잘 안 봐질 거고, 그 다음에 저도 당장 이거 혼자 찍고 있어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아무튼 여러 가지 단점이 있긴 하네. 그 저걸 찍어서 이렇게 올리면 그냥 올려질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용량 문제도 있고 약간 기술적인 문제가 좀 들어가니까 쉽게 올리려고 하면 용량이 낮아야 되는데 화질이 너무 떨어지고, 또 그렇다고 화질이 올리자니 용량이 올라가고, 이거에 대한 기술적인 보완은 아무튼 공학계열로 희망하는 친구들이 좀 해서 해줘서 좀 해줘서 세트에게 써줄게. 그 공학계열 누가 올렸더만 아주 기가 막히게 그게 진짜 공동연구다. 공동연구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히게 올리고. 누가? 내가 보고 더 잘하겠다. 손 넘었어. 감사합니다. 자, 일단 여기 65쪽부터 여기 시작은 하는데 저기 연결이 되려나 이제 보니까 문제라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문제 하나 넘기는 저 허용은 어떻게 눌러? 그건 약간 기만이야 기만. 반짝이야. 영상 봤어? 심지어? 일곱 1번까지 까는 게 와우. 뭔가요? 오 최첨단. 사이 좀 뭐예요? 보이지? 일단 그 다른 것보다 일단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지? 지난 시간 한 것 중에 F'A라고 하는 저 값을 구해라, 저것과 관련된 문제 상황이 나오면 크게 두 가지 생각이야. 하나는 말 그대로 정의를 쓰는 거야. 리미트 H가 0을 향해서 갈 때 평균 변화율 F에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라고 하는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우리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한다 하고 수학 기호로 이렇게 쓴다고.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러니까 미분 가능성이 아직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걸 써야지. 근데 이제 미분 가능성이 보장된 상태에서는 F'X라고 하는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X 자리에다가 A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냥 F'A가 되니까. 그렇죠. 이거는 도함수만 구할 수 있으면 그냥 대입하니까 훨씬 이것보다 이게 더 심플한 거지. 맞아요. 근데 이러려면 도함수라고 하는 그 함수의 존재성이 확실히 보장된 상태.
그러니까 미분 가능성이 확실히 보장된 상태에서는 이걸 쓰는 거고 미분 가능성이 아주 불확실한 상태일 때 특정한 점에서는 이걸 쓰는 거고 그래서 문제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초이스해서 하시면 돼요. 근데 아무래도 거기 3강에서는 약간 미분계수 정의 위주로 시험 문제가 나오다 보니 주로 이걸 좀 썼어야 될 거라고. 근데 여기 이제 4강부터는 주로 이제 함수 자체를 이제 미분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약간 작업을 치는 게 나오니까 아마 이쪽으로 많이 갈 거고. 그러니까 이제 도함수를 구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함수가 나오면 그 함수를 여러분들이 미분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미분법이 좀 다뤄졌던 거고 지난 시간. 오케이? 그래서 여기 수학 2에서 다뤄지는 미분법은 더해진 놈 미분, 그 다음에 빼진 놈 미분, 곱해진 놈 미분까지만 하지. 근데 나눠진 놈 미분은 이제 다음에 미적분 쪽에서 하는 거고. 그걸 목세 미분이라고 하고. 오케이? 네. 됐고, 그다음 여기는 뭐 특별한 내용이 이제 있는 것 같진 않고, 예를 들면 여기 4-1번에 간단히만 보면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수학 2에서는요 다항함수만 다뤄요. 근데 이 다항함수만 다룬다는 게 엄청나게 큰 장점인 게 뭐냐면 함수가 상당히 특징이 이뻐요. 특히 3차 함수는. 왜냐면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어요. 보편적으로. 네. 이 따위로 생겼어요. 네. 3차 함수가 이 따위로 생기면 이제 솔직히 지금 개념적으로 전혀 지금 혹시 준비가 안 된 친구도 있을까 싶긴 한데 여기를 말 그대로 지금 계속 올라가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내려가고 계속 내려가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그래서 이 올라가다 올라가는 이 두 개의 점은 좀 특별해 보여요. 네. 다른 점들은 약간 다 올라가는 점들이 무수히 많은 점 중에 한 점일 것 같은데 이런 점들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좀 특별해 보인다고 이 그래프상에서. 예쁘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 두 개의 점에다가는 이름을 준대요. 그래서 얘를 이름 준 개를 극대라고 부르고 얘는 극소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름이 좀 특별한 거지. 그러니까 이름이 맞아요. 특별하니까 이제 한글이 나왔으니까 저 한글에 걸맞는 수학적으로는 저걸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공식을 좀 다루고. 근데 그러면 요놈과 요놈은 말 그대로 이게 3차 함수면 2차 함수가 됐을 때 이 최고 차익에서 양수라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이런 우리 알고 있는 포물선 모양이 저런 그래프 완성이 되고 미분해서 이게 f'x라 하고 이걸 fx라고 하면 미분해서 0이 되는 순간에 극대하고 극소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생긴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다음에 좀 더 이어서 자세히 하기로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 놈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미분하는 건 안 다뤄요 수학 2에서는. 근데 안 다루는데 여기 f'x긴 한데 어차피 2차 함수일 거 아닌가? 근데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이런 일이 생기겠죠.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1차. 이제 다항함수는 미분하면 할수록 차수가 하나씩 줄어요. 그래서 얘는 2차 함수를 또 미분하면 1차 함수가 돼요.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측면으로 보면 내려가다가 올라가니까 이것도 극소라고 불러도 될 거 아니야. 아까랑 똑같은 느낌으로 보면. 네. 그럼 당연히 얘가 극소가 돼버리면 당연히 아까랑 똑같이 미분해서 0 되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며. 그래서 두 번 미분하면 이거 기호를 이제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안 배워도 되는 기호야. 나중에 미적분에서 배우는 기호인데 그냥 편의상 한번 써볼게.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점이 보시다시피 여기 이 상황이 되면 되겠죠. 이렇게. 혹시 납득이 되나?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 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왼쪽에서 오른쪽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다가 x축을 기준으로 왼쪽, x축 기준 오른쪽에 있는 이 모양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저기 4강 뒷부분이나 5강 뒷부분 그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다루겠지만 어떤 함수의 특징을 보려면 그 함수의 도함수를 보면 특징을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어떤 함수의 특징을 볼 때 그 도함수의 부호, 즉 x축을 기준으로 해서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증가하고 감소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을 준대요.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도함수도 또 도함수를 보면 이 함수의 특징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 함수의 도함수인 요 놈이 또 이 점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의 부호로 또 바뀌어가니까 또 이 점이 좀 특징점이 된다고. 근데 이거를 약간 이제 종합해서 보게 되면 이 2차 함수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축이니까 좌우대칭이 될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얘를 끝까지 이렇게 쭉 올리면 이 맞는 이 점 있죠, 이 점. 예. 네. 이 점이 약간 특별한 점이 돼버린대요. 예.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점을 요거를 원래는 안 배워야 되는데 이 점을 변곡점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대요. 변곡점은 그대로 한글 그대로 해석하면 곡선이 변하는 점. 그럼 곡선이 어떻게 변했냐면 위로 쭉 올라가다가 아래로 볼로. 지금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그 점. 그리고 볼록성이 바뀌는 점을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근데 이거 우리 뭐 경제에서나 어디 그 상황에서 변곡점이라는 표현 좀 쓰지 않은가? 뭔가 약간 좀 뭔가 뭔 말인지 알지? 네, 알겠습니다. 좀 쓰이는데 어디 그 뭐냐 정치 쪽에서도 한 번씩 뭔 변곡점을 좀 용어를 한 번씩 쓰잖아. 그 변곡점과 약간 수학의 변곡점 좀 다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뭔가 변하는 상황. 문과에서 안 다뤄지나? 이날 맞아? 또 저기다. 나온다. 애들 문감에 더 있잖아.
아니 이게 문과에서 이렇게 영어로 다뤄진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문과 그 뭐야 문과란 표현보다 아무튼 그런 쪽 사회적인 분야에서 한 번씩 변곡점 용어를 쓰던데. 표현상으로. 이게 표현상으로 한 번씩 해. 그게 됐어? 예. 근데 이게 아무튼 이런 특징이 있대. 이렇게 약간 도함수가 좌우대칭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최종적으로는 이 점 있지 이 점. 예. 이 변곡점이라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이 3차 함수가 대칭이 된대요. 그럼 말 그대로 변곡점에 대한 대칭이니까 점대칭인 거 아닌가? 네. 그럼 맞죠. 점대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건 원점 대칭밖에 없다고. 점대칭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건 원점 대칭 딱 하나만 알아요. 그렇네. 그럼 원점 대칭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게 지금 최근에 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하면서 원점 대칭은 이제 식으로 알잖아. 네. 원점 대칭은 수학식으로 f의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의 fx가 같을 때 우리는 원점 대칭이라 한다고. 기함수, 우함수라는 용어는 그냥 안 써도 돼. 아무튼 이렇게 원점 대칭이라 한다고. 근데 그러면 이제 머릿속 생각해봐. 이 3차 함수라고 하는 애가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 어쨌든 점대칭인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원점 대칭밖에 없잖아. 그럼 이 3차 함수가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 함수인 거를 아는 거하고 증명하는 건 또 다르잖아. 네, 그럼 맞아요. 이건 어떻게 증명을 할까? 알려주세요. 준혜 정신 차려야 돼. 어? 한번 이 생각을 해봐. 그 수학 공부하실 때 수학 공부할 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요 놈이 이 문제 상황을 내가 바꾸더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성향의 그 놈인지 문제 상황을 바꾸면 얘도 따라 변하는지에 대한 좀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더라고. 이 점대칭이라고 하는 이 점대칭은 이 그래프를 제가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이면 바뀐가? 아니요. 안 바뀌어요. 대칭성은. 그래프를 어떻게 평행이동하더라도 절대 안 바뀌겠죠. 네. 그러면 이 변곡점이 원점이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나는 확인할 수 있잖아. 네. 여기까지 혹시 이해된가? 그렇죠. 그래서 이 3차 함수의 변곡점을 편의상 뭐 알파, 베타라고 하면 그 점을 무조건 원점으로 평행이동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원점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3차 함수가 점대칭 함수 이식을 만족하는지 증명을 하면 끝나게 되겠죠. 네. 그래 실제로 3차 함수가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인 건 어렵게 확인하는 게 아니고 아마 인터넷 검색해보면 많이 나올 텐데 아무튼 그냥 원점 대칭 특징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증명을 한다. 오케이 말이? 그래서 이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특이한 성질들 같은 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 이게 뭐 예를 들면 이 점에 대해 대칭이면 극대하고 극소는 어쩔 것 같은가? 극대하고 극소의 중점이 변곡점이 되겠죠. 네. 그럴 것 같지 않은가? 이게 대칭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런 식이 완성이 되더라고. fx가 ax의 수식으로 먼저 하고 문자로 할까? 예를 들면 x의 세제곱 플러스 뭐 3x의 제곱 x 마이너스 3 뭐 이런 게 있다 해볼까? 예. 근데 이런 게 있대요. 그러면 f 프라임 x는 3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이 되겠지? 괜찮아. 그다음에 f2 프라임 x 한 번 더 미분하면 6x 플러스 6이 되겠지?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럼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간다. 얘하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개의 중점이 얘기했지만 x좌표만 보면 얘하고 얘의 가운데가 요 놈인 거잖아. 예. x좌표만 보면 그냥 얘하고 얘의 가운데가 요 놈인 거라고. 예. 그럼 결국에 이 변곡점이라고 하는 요 놈의 x좌표는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가운데에 있는 놈인 거야.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대요. 간다. 변곡점을 구하는 방법도 너희들이 모르구나. 여기 있잖아. 요거 2점 구하는 거잖아. 2점. 예. 2점 구하는 거라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순간을 찾으면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일 때래요. 그죠? 그러니까 괜찮아? 예. 그 다음에 여기를 0이 되는 순간을 찾으면 뭔가 값이 또 두 개가 나올 거 아닌가? 알파하고 베타가?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요 놈도 0이 되는 순간을 찾으면 또 값이 3개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 예. 예를 들면 근데 이런 일이 있대. 요 놈은 요 두 개의 가운데 값이래. 네, 맞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런 일이 있대. 요 근이 3개가 나온다고 치면 예. 3차식이니까 3개 근에 대한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쓸 수 있죠. 네. 근이 3개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쓰면 이 3개의 합을 구할 수 있겠죠. 네. 그럼 합을 구해서 3으로 나누면 이 3개의 가운데 값을 구할 수 있겠죠. 네. 이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네. 그러면 봐봐요. 이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눈 값은 요거 활용하면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래서 걔가 얘라고. 아. 이 약간 대칭성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버린다고. 아.
혹시 뭔 말인지 되나? 네. 그럼 당연히 여기 2차 함수 있죠. 2차 함수 여기서도 이거 두 분의 합을 구할 수 있지. 네. 두 분의 합을 구하면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지. 예. 합이 마이너스 2인 거잖아. 예. 그럼 평균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라. 그래서 얘가 나온다. 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뭐냐면 이게 3차 함수니까 근이 3개가 있고 도함수는 2차식이니까 근이 2개가 있고 이계 도함수는 1차식이니까 근이 1개가 있는데 이 3개의 매칭이 결과적으로 다 평균값, 가운데 값은 다 똑같다 이 말이야. 이런 대칭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대칭성이나 이런 것들 성질을 활용해가지고 생각보다 막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약간 이런 건 약간 성질적인 느낌이라서 그냥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걸 간단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출제가 잘못되면 나형 시험 문제 나형이 아니구나 이제 수학 2 시험 문제 다항함수 관련된 문제를 풀다가 변곡점의 특징을 쓰면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의외로 좀 나와요. 변곡점이란 개념을 좀 인지하고 있으면 근데 이제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생각보다 좀 어렵게 풀어야 되고 근데 이제 그래서 꼭 이런 이계도함수라고 하는 이 기호가 내가 꼭 안 배워도 돼. 난 문과 성향이니까 변곡점이란 개념 몰라도 돼. 이렇게 하기보단 이 이계도함수 다항함수에서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한 점대칭이라고 하는 약간 수학자에서 신기한 성질이 하나 있다 보니까 이런 특징 같은 거는 조금 알고 있어도 나쁠 건 없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머릿속에 3차 함수는 점대칭이야. 그러면 대칭성이 있다 보니 왼쪽과 오른쪽에 약간 좀 균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어. 라고 해서 생각보다 좀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한번 소개했던 게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특징적인 점이 변곡점, 극대, 극소 3개의 점이 있다고. 그럼 이 3개의 점을 기준으로 해서 선을 잘라버리면 또 그래프를 잘라버리면 보인가? 잘라버리면 이 기가 막히게 4등분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길이가 다 똑같대 대칭되다 보니까 이 길이 자체가 4등분이다. 이게 4등분이 돼버린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 극단적으로 얘하고 얘를 가르쳐주고 뭐 예를 들어서 얘를 구해라 만나는 교점 이 점에 x좌표 구해라 하면 솔직히 뭐 몇 대면 내분점 외분점 하면 바로바로 구해질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지난번에 3- 연습 문제 한번 했었는데 그렇지 3-9번 지난 시간에 이거 했던 이 문제 있잖아. 이거 3-9번 여기 요거 여기서 C를 A와 B로 표현해라 할 때 저기가 아마 내분점 2대1 내분점인 걸 표시를 했었다. 생각? 뭐 아무튼 이게 수학 공부하다 보면 예를 들면 여기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인데 여기가 2대1이래. 네, 그럼 C는 어떻게 표시한가? 2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A 플러스 B. B. 이렇게 표시해야 돼. 예 맞아요. 진짜? 예. 맞아? 예. 이거 맞아 이거? C는 A하고 B를 2대1로 내분한 점이다 라고 하면 C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 맞아? 네. 제가 이거 지우고 C를 A하고 B로 그림에다 표시해봐요 하면 방금 그 그림 다시 그리겠나? 좀 쉽지 않아요. 이렇게 쉽지 않죠. 들어가면 여기 A가 여기 B가 있고 2대2야 2대1이야 이것도 헷갈리고 이게 내분점인지도 잘 안 보이고 2B라고 적혔죠.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다고. 근데 이거는 나중에 기하에서 벡터를 배우면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약간 옛날에는 이게 처음에 저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수업 가르치고 2학년 수학 가르치고 3학년 수학 가르치고 하니까 대학교 수학을 왜 배운지는 솔직히 모르겠고 그냥 말 그대로 하루하루가 막 급하더라고. 오늘 수업 준비해서 내일 수업해야 되는 약간 하루살이 삶? 이게 아마도 미래가 안 보여. 솔직히 좀 너무 불안하고 걱정 많이 되더라고. 근데 실제로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다 이제 가르쳐보고 내용을 가르쳐보고 나니까 그 가르친 내용들 중에서 이제 빠지는 내용들이 생기잖아. 아이들이 좀 너무 어려워한다 수학을. 그래서 좀 빠지고 못 빠지고 막 못 빠지면서 그래서 옛날에는 당연히 가르쳐야 되는 내용 중에 빠진 내용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그 빠진 내용들 생각해보면 이게 지금 배웠던 내용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등호라고 하는 걸 볼 때 왼쪽에 있는 거를 오른쪽에 있는 걸로 정리하는 느낌으로 등호를 많이 보는데 실질적으로 또 난이도가 올라가고 또 상황이 바뀌다 보면 상황이 바뀌어서 오른쪽에 있는 놈을 왼쪽으로 바꿔야 될 때가 또 오더라고. 이 등호니까.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약간 관점이 바뀌어서 이제 그 개념이 바뀌고 막 뭐가 하는데 평소에 공부하실 때 습관처럼 왼쪽에 있는 건 오른쪽이야 라고 이렇게 보더라도 한 번쯤은 오른쪽에 있는 것도 왼쪽으로 내가 바꿀 수 있나 라고 역으로 이렇게 좀 공부 습관 좀 들여두면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읽어요. 얘를 볼 때 아까 그 내분점 구하는 공식을 쓰라고 하면 얘를 쓰거든? 근데 얘를 실제로 이게 특별한 숫자로 있는 것보다 차라리 내분점 구하는 공식을 써버리면 이렇게 쓸 거 아닌가?
예. 공식 자체가. 예. 이렇게 공식을 쓰고 나니까 이런 관점을 살짝 바꾸니까 A하고 B를 기준으로 다시 보면 A하고 어째요 개수가? 두 개의 개수를 더하면 1이 돼요 1. n 플러스 n분의 m이고 n 플러스 n분의 n이라서. 네. 그럼 굳이 이제 항상 이제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ta 더하기 1 마이너스 tb라 쓰고 상관없는 거야. 어차피 합이 1이기만 하면 되니까. 지금 내 말 따라오나? 예. 그럼 여기 t라고 하는 이 값이 0하고 1 사이에 있는 그 숫자면 내분점을 의미하는 거고 0보다 작든가 1보다 커버리면 외분점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 n-n분의 여기 마이너스 바꿔야 되니까. 지금 약간 이해돼요? 그러고 나면 이게 이제 새삼스럽게 이 식이 좀 바라봐지더라고. 그럼 이제 이 식을 다시 보니까 아 그럼 이제 그래서 여기에 3분의 1이고 3분의 2니까 개수합이 1인 거야. 그래서 얘는 아 C라고 하는 점은 A하고 B의 내분점이겠구나.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내분점이 이제 인지하면 좋은데 이제 1대2인지 2대1인지가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기억하는 거는 그냥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으로 이제 외워요. 우리 보통 그 곱셈할 때 크로스해서 곱셈을 하잖아. 그래서 A, B를 2대1로 이렇게 약간 A, B를 1대1하고 이렇게 똑같이 연달아 있는 게 아니고 A, B를 2대1로 하니까 조금 더 와닿더라고. 그럼 A, B를 2대1로 내분이니까 2대1인 점이 C가 되겠지. 그럼 이제 좀 더 속도감 올라오더라고. 오케이 말해? 근데 이건 지금 솔직히 전혀 배울 필요가 없고 요것과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기하라는 교과를 공부하면 이제 좀 더 숙지가 되겠죠. 벡터 공부하실 때. 그래서 약간 제 개인적으로는 뭐 어떤 교과가 됐든지 간에 그냥 뭐 수능에 나오니까 아니면 뭐 내신에서 등급을 잘 받을 것 같으니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좀 뭐라 해야 되지 목적을 위해서 그냥 하게 되면 조금 아쉽더라고. 그래서 약간 좀 맞습니다. 네. 오케이. 네. 뭐 차라리 진짜 목적을 위해서 할 거면 진짜 그 목적 달성하시고 근데 그 목적 달성도 안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솔직히 좀 그렇잖아. 그게 맞죠. 맞아요. 됐고 그러면 이제 역시 여기 4강에 혹시 4강에 예제나 유제 문제들 중에 그러면 그래 맞아 이 말하려고 하다가 쓸데없는 말 말하고 예를 들면 예제 4-1의 2번을 보면 좀 감이 오나?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3차 함수는 알겠죠? 네. 근데 문제가 조금 아쉬운 건 A가 0이 아니란 말은 필요해. 네. 그냥 A가 0이 아니어야 저 두 점에서의 뭐 접선이 평행하다만 하는데 이제 물론 이건 있지. A가 0이 돼버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곡선을 만들 수 있긴 하네. 근데 A가 0이 아니란 말은 필요하네. 근데 이제 여기서 웃긴 한데 어쨌든 간에 3차 함수에서 두 점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평행하다며. 그럼 약간 특징이 좀 비슷한 거 같지 않은가? 프라임, 즉 접선이면 접선의 기울기는 우리 프라임 값이잖아. 미분계수값. 그 두 개가 같다는 거잖아. 그럼 약간 또 대칭성하고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잖아. 그럼 실제로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저기 1,3하고 2,6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이런 느낌. 그러면 요것과 요거 또 대칭되네. 그럼 두 개 연결하면 변곡점이 가운데 있겠네. 그러면 그런 특징을 또 써서 풀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그런 특징을 굳이 써서 풀라고 절대 시험지 안 내겠죠. 그래서 아마 해설지 풀이도 그렇게 나오진 않는다고 밑에 해설지 보시더라도. 근데 이제 기울기 같다는 말이 그럼 이거 대칭성을 좀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하죠. 예를 들면 이 3차 함수가 아까 원점 점대칭이라 했잖아. 다시 3차 함수가 점대칭이라 했잖아. 예. 그러면 3차 함수를 평행 이동하면 원점 대칭인 거지. 그럼 이 원점 대칭 우리 미분할 수 있지 이제. 프라임 마이너스 튀어 나오고 마이너스 F 프라임 이렇게. 그럼 마마 사라지죠. 그럼 이거 무슨 대칭인가? 이 Y축 대칭이지. 그래서 점대칭 함수의 도함수는 선대칭 함수예요. 그래서 3차 함수 점대칭 함수의 도함수는 2차 함수 선대칭 함수라고.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선대칭 함수의 도함수는 점대칭 함수예요. 이게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기함수, 우함수라는 표현을 쓰면 이 함수가 서로 이렇게 막 맞물리고 돌아가. 그럼 나중에 이제 미분을 배우면 이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적분을 배우면 다시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막. 그럼 점대칭 함수를 적분하면 선대칭 함수가 될까? 선대칭 함수를 적분하면 점대칭 함수가 될까를 또 공부하게 된다고. 근데 이제 그때 깨진다는 걸 알아요. 그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그럼 그때 하기로 하고. 오케이? 이게 약간 그 처음 공부하실 때는 하나하나에 좀 초점 두고 답고 하는데 좀 목표 두더라도 그 나중에 이제 좀 더 본인이 좀 더 개념을 알고 있으면 한번 그런 개념 써서 한번 풀어볼까라고 한번 봐보시면 어떨까. 근데 모든 문제를 다양한 풀이로 하고 다양한 자기 생각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바라는 거는 그 평가원 문제 있잖아. 수능에 나오는 평가원 문제. 거기 범위를 좀 더 넓히면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 더 넓히면 사관학교나 경찰대 같은 문제. 이게 공신력 있는 문제들 있잖아. 그러니까 일반 문제집 말고.
그걸 소위 말해서 기출문제집이라 하지. 기출문제 정도는 개인적인 바람은 기출문제집을 사는 것도 좋은데 기출문제를 회차별로 인쇄를 해가지고 본인이 단원별로 구분해서 자기만의 기출문제집을 만들어보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2학년 때는 뭐 이번 6월 모의고사에 30번 나왔던 문제를 자기가 이렇게 풀었어. 근데 새로운 개념을 배우고 뭔가 공부를 좀 누적하다 보니 2학년 때 봤던 이 30번 문제를 다른 측면으로 또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자기만의 기출문제집이 되지. 그러면 자기 손으로 쓴 풀이가 될 거 아닌가? 네.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 오. 근데 이제 누가 만들어 놓은 걸 사서 풀면 솔직히 자기 노력이 안 들어가니까 솔직히 반복해서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솔직히 좀 관심도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안하는 방법은 좋은 문제라고 불리는 거를 2번이고 3번이고 자기만의 풀이 노트를 만들어서 뭐 2가지, 3가지, 4가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시라고. 좋습니다. 저보고 다시 공부하라고 하면 그렇게 할 것 같다고. 근데 생각은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 됐고. 자, 그다음에 그럼 예제나 혹시 유제들 중에 지금 너 전혀 안 풀어봤나? 다른 건 다 스피스피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바로 연습 문제 갔어요. 차라리 바로 연습 문제 가자고? 그래 거기서 한번 풀어보자고? 너 바로 갔다고? 네. 오. 이거 필수 예제 4-2번 보면 잠깐만 또 보면 이게 문제 상황이 혹시 읽어지나? 두 네. 곡선이 어떤 특정한 점에서 같은 직선에 접한대. 근데 솔직히 이게 과거의 교육 과정에서는 공통 접선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 점에서의 공통적으로 만들어지는 이게 하나의 접선인데 이 곡선에도 접선인 거고 저 곡선에도 접선인 거지. 그럼 공통 접선이라는 표현 썼는데 요즘에 공통 접선이라는 용어를 안 써서 저리 같은 직선이라고 쓰는데 저것도 표현이 솔직히 조금 애매해요. 교육과정에서 꼭 다뤄도 되는지 약간 물음표긴 하고. 근데 다행스러운 건지 불행스러운 건지 모르지만 작년 수능 때 30번이 적어였어요. 작년 수능 때 30번이 이런 문제였다고. 여기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 있고 위로 볼록이 이런 그래프가 있으면 두 개의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난대요. 네. 그럼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생겨야 될 거 아닌가? 네. 딱 이렇게. 그럼 이게 한 점에서만 딱 만나게 되면 이 점에서 공통 접선을 갖게 돼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 이게 만약 이 점이 접선이 아니면 좀이라도 꺾이면 여기 뭐 이상한 상황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거를 공통 접선 같은 직선에서 접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라는 표현이 약간 상황에 따라서는 다 동일한 표현이 될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 수학2 공부하실 때는 너무 수식적으로 답 구하는 데만 너무 연연하지 말고 혹시 문제 상황을 좀 약간 그 그래프나 이렇게 그림화할 수 있으면 좀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답 구하는 데만 초점 두시지 말고 이런 그림의 이미지가 있다는 걸 조금 연상을 하면서 풀면 어떨까? 네. 일단 그 백마디 말고 난 문제를 풀이하는 게 더 나으니 이거는 생각보다 지난번에 4강을 한번 했었지. 네. 그래서 기억이 나구나. 이것만 하고 문제로 들어가자. 좋습니다. 이 말은 해야 돼. 이유는 딱 하나. 제가 생각하는 여기 접선의 방정식은 풀이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접선의 방정식 풀이법은 딱 하나. 그게 뭘까? 접선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접점이라고 하는 접점을 찾아서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문제풀이에 대한 시발점이 되더라고. 그럼 풀리더라고. 네. 뭐 현준이 갑자기 나오지? 알았어요. 근데 문절 선생님이 이제 현우진을 이기지 않을까. 이미 이겼어. 와우. 진 적이 없지. 강남의 엄마들이 머리가 그렇게 작을 것 같은가? 근데 그건 있던데 그 인강을 요즘에 좀 몇 개 좀 들어보는데 뭐 예전부터 많이 듣긴 했지만 들어보다 보니까 솔직히 다 잘 가르치시던데. 근데 특정한 사람이 유명세를 탈 수 있는 이유는 유명할 수 있는 약간 뭔가 소스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현우진이라는 사람은 학력이지. 일단 첫 번째가. 근데 그 학력이 과연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아이의 마음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솔직히 물음표긴 해. 근데 그런 교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 스킬적으로 아무튼 잘 가르치면 되는 학원 강사니까 괜찮은 상황? 아무튼 그런 거 같고. 근데 이제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유명한 스타 강사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왜 유명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보면 다 이유는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 근데 친구가 좋다 해서 듣는 건 진짜 바보스러운 일인 것 같아. 그래서 혹시 인강을 들을 거면 친구가 좋다 해서 듣지 말고
친구가 좋다는 강사의 그 기출 강의는 무료거든. 그거 한번 들어봐봐. 그러면 이 사람 스타일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조금 감은 어떤데? 네. 예를 들면이 네, 감사합니다. 좀 띠꺼운데요. 자, 이제 가보면 y는 fx라는 이런 함수가 하나 있으면 저 함수에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식을 한번 만들어 보래요. 그럼 네. 접선의 식이면 결국에 접선도 직선 아닌가? 맞아요. 그럼 직선이니까 당연히 두 개만 알면 돼. 한 점과 기울기만.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기울기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지. 근데 우리 접선의 기울기는 외우는 방법, 공식을 알고 있잖아. 그게 뭐예요? f 프라임? 그렇지. f 프라임 이거 함수를 미분한 다음에 그 점에 x 좌표를 대입하면 이게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기울기. 그 다음에 직선의 식이니까 y는 x 마이너스 지나는 점인데 접점 자체가 지나는 점이 될 거 아닌가? 그래서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f의 알파라고 쓰면 이게 접선의 식이 된다고. 그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건 딱 하나라고. 혹시라도 접선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하든 문제 상황상 접선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으면 접점부터 찾으라고. 왜냐하면 접점부터 찾는 순간 접점이 찾아지면 접선의 식이 만들어지잖아. 그럼 이런 등식이 있는 이런 식이 만들어지니까 문제 상황을 그 한글적인 문제 상황을 이런 수학적인 수식적인 문제 상황으로 바꾸는 게 가능하더라고. 그러면 좀 풀리고 접근이 되고 연립이 돼서 어쨌든 답을 구하는 약간 아까 말한 그 시발점이 좀 되더라 이 말이야. Understand? 근데 혹시라도 접점이 없을 수도 있잖아. 접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접점을 만들면 되지. 예. 그리고 그러면 다만 얘가 미지수가 될 뿐이지. 그러면 이제 그렇게 쭉 풀어가는 거고. 그래서 문제 상황이 크게 세 개야.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상황은 접점이 주어질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기울기가 주어질 때, 세 번째 상황은 곡선밖에 한 점이 주어질 때, 세 가지 상황이라고 구분은 되어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크게 구분하지 말고 네. 첫 번째 상황은 접점이 있는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상황은 접점이 없는 거고. 근데 어쨌든 세 가지 상황 다 접점을 내가 설정을 하든 진짜 있는 걸 활용을 하든 어쨌든 접점에서 출발해서 식을 만들고 문제를 접근을 하면 식이 풀어지더라고. 그건 이제 좀 이따 연습 문제 풀면서 한번 해보세요 일단. 자 그럼 혹시 연습 문제 쭉 풀어봤다 하니? 풀어봤다니 평균값 정리도 일단 패스해볼게. 문제 풀면서 많이 쓰이진 않으니까 중요한 정리긴 하지만. 자 혹시 그 기본 문제 4-1번부터 혹시 같이 해봤으면 하는 문제가 있나? 혹시 궁금한 이쪽을 쓰면 마이크처럼 되나? 뭐가 돌아간다고요? 뭔? 근데 쌤이 쓰는 건 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360도 돌아가는 거. 아니 내 말은 저 위. 여기 목소리가 여기에 잘 저장이 되냐고 물어보는. 될 거예요, 저대로? 그때 한번 들어보니까 엄청 그 작게 들리더라고. 이렇게 그걸 이제 와서 이게 이제 생각이 든 거라고. 좀 멀긴 해요, 사실. 그러지. 자 4-1번부터 8번까지 중에 같이 해봤으면 하는 문제가 있어요? 아 됐어. 4-1부터 8번까지 중에 같이 하자. 혹시 이런 문제 있어요? 아 편하게 물어봐요. 어차피 이거 문제 풀고 끝내면 되니까. 4-1번부터 8번까지 중에 같이 풀어봤으면 하는 문제가 있어요? 5번입니다. 5번? 예. 5번. 여기 와. 나 똥내가 나. 이현아 씻으라 했잖아. 나 5번. 해도 된가? 네. 갑시다. 자, 갑니다. 일단 여기 뭐냐 쉬운 문제는 상관이 없는데 조금만이라도 난도가 있으면 저는 차라리 구하려는 것보다 명확히 할 수 있으면 해석하는 건 나쁘지 않더라고. 예를 들면 여기는 h-1을 구하는 거 아닌가? 근데 예. h가 뭔가 봤더니 접선의 방정식이라며. 네. 근데 접선의 방정식이란 용어가 나왔으니까 바로 접점부터 찾은 거라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접점이 이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1,G1이 접점이겠네. 네. 그럼 접점을 알았으니 식이 세워져요. 가네. 네. G 프라임 1이 접선의 기울기고 지나는 접점은 x-1 더하기 G1이고 네. 괜찮아요? 네. 얘가 접선의 식인 거라고. 근데 그렇죠. 접선의 식을 hx를 하자며. 그러니까 얘가 hx인 거지. 괜찮아? 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h-1이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1이니까 마이너스 2배의 G'1 더하기 G1이 되겠네. 예.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딱 요 두 개 말든가
아니면 요 두 개를 각각은 못 구해도 이것 자체는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 이게 문제 상황마다 좀 달라서 어쨌든 근데 어쨌든 요 두 개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 치고 문제 조건 다시 한번 보니 나번 조건이 좀 친숙한가? 네. 나번 조건을 보시면 x를 1로 보내면 분모가 0으로 가요. 네. 근데 수렴하고 있으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고. 0으로 가야죠. 그러면 당연히 f1 빼기 g1이 빵. 0이 돼야죠. 0이죠. 0이. 그 이유는 둘 다 다함수라서 극한값이나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그냥 대입한 놈을 0으로 봐도 된다고. 아 똑같네. 그럼 당연히 f1, g1 어차피 똑같겠지? 이제 식변환을 해야 되니까 x가 1을 향해서 물론 로피탈 써도 되네. 로피탈 써도 되는데 처음에 그냥 안 하고 할게. 그래서 fx 입장에서는 여기 1이 있으니 f1이 있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괜찮아요? 네. 근데 f1이 있으면 좋은데 당연히 f1을 괜히 뺐으니까 다시 플러스 f1을 F1. 더해주면 된다고. 플러스. 근데 f1과 g1은 똑같으니까 G 이거 이거 써도 G라고 되네요. 쓰면 되죠. 네. 진짜 내가 따라와? 네. 못 따라오나? G 마이너스. 네. 는 3. 네. 혹시 뭐 동준이 혹시 이해돼? 네 안 된 부분 있으면 말해. 아니 로피탈이 오비탈 뭐 드립식. 아 로피탈이 뭐냐고? 아니 로피탈. 로피탈이 뭔지는 지난 영상 강의를 참조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자, 편집해요. 제가 돌려보다가 당황하겠죠. 이렇게 되면 x를 1로 보내면 여기 있는 요놈이 극한값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그렇지 fx는 다함수로 했으니까 미분 가능하니까. 그래서 f'1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G 그렇지 프라임. 마이너스 G G 프라임 프라임 1. 1이 3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방금 이제 썼던 거 f1과 g1은 같은 거고. 여기가 됐어요? 맞죠. 근데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 2x의 제곱 fx 빼기 gx인가? 빼기 gx가 5x 마이너스 5x 5x 마이너스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됐죠? 네. 이런 상태면 내가 이제 뭐래? 내가 알고 싶은 건 G1과 G'1 두 개 말면 되니까 여기다가 1을 1을 한번 넣어보면 되지 뭐. 2F1 빼기 G1은 4. 괜찮아요? 네. 그러면 맞죠. F1 G1에 대한 식 하나, F1 G1에 대한 식 하나. 그러니까 당연히 연립. 그렇지 F1은 4. 4. G1도 4가 되겠네. 그렇네. 그러니까 됐죠? 네. 그럼 이제 당연히 알았으니까 이제 요놈을 뭐 할까? 미분. 이제 미분해야지 프라임 알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양변을 미분하시면 4x F F. 프라임. FX 이거 곱미분. 뒷미분. 곤미분에서 실수하면 안 되네. 네, 많이 하는 실수라. 저거 앞미분 뒷미분입니다. 네, 앞뒤. 할수 없네 또. 됐어요? 예. 그냥 당연히 여기다 1만 넣으면 4 곱하기 아까 F1이 4였으니까 4고 또 여기다 1 넣으면 2 곱하기 F'1 마이너스 G'1이 5가 되겠지. 그럼 F' G'하고 또 두 개씩 두 개 있으니까 연립하면 또 나오겠지? 네. 나오죠. 이제 여기다 넣으면 답이 나오겠지. 아. 됐어요? 복잡하네. 그럼 혹시 fx, gx가 다항함수로 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푸는 게 정석적인 풀인 것 같긴 한데 혹시 이 조건을 보면 fx, gx의 차수를 알 수 있겠는가? 오. fx의 차수하고 gx의 차수 중에 뭐가 더 큰 것 같은가? GX죠. gx의 차수가 커야 f랑 제곱이랑 곱해서 연산을 하고 1차가 나오겠지? 그러면 gx가 fx 차수보다 크 다음에 몇 차만큼 더 클까? 예를 들어서 얘가 3차면 몇 차야 돼? 1차. 1차? 그래 곱해서 3차가 되니까 그죠. 그럼 3차 사라지고 여기에 남은 1차가 얘가 되겠네. 그러면 정확하게 g가 몇 차인지는 알겠어요? 그건 살짝 모르겠어. 그건 여기서는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 뺄셈이라 사라져 버릴 테니까. 네. 그럼 요거는 다항함수라서 차수를 이용한 풀이는 조금 어려운 것 같네. 그럼 이제 정석적인 풀이 할 수밖에 없겠네. 그럼 이 문제의 조건을 제가 바꿔서 두 다항함수라고 안 쓰고 두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바꿔도 풀이 똑같겠죠. 그렇네요. 근데 제가 이 말을 굳이 하는 이유는 이게 수학 2라서 솔직히 저는 수학 2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거든요. 가형만 하니까 가형에서는 수학 2의 다항함수를 쓰진 않고 솔직히 그냥 초월함수 그러니까 이상한 함수를 많이 써요. 그 말 뜻은 다항함수라는 저 용어를 조건으로 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제가 많이 없더라고. 근데 다항함수 자체가 조건이 될 때가 좀 많이 있더라고. 이게 아까 지금 여기서는 제가 다항함수라는 조건을 언제 썼냐면 극한값이 무조건 있겠죠? 왜냐면 다항함수라서 미분 가능할 테니까. 뭐 그 다음에 아까 요거 극한 계산하실 때도 극한값과 함수값 항상 같겠죠? 왜냐면 다항함수는 연속이니까 약간 이럴 때 쓴 거지. 즉 문제 자체가 성립하게 하려고 쓴 거지 다항함수라는 특징 자체를 쓴 건 아니야. 근데 때로는 어떤 문제 풀다 보면 다항함수라는 조건 자체가 저기 하나의 조건이 돼서 다항함수라니까 했으니 fx를 뭐 ax의 n제곱 어쩌고 저쩌고 둬가지고 차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풀이하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건이 좀 더 강한 편인 거지. 미분 가능한 함수란 조건만 줘도 충분한 것은 굳이 다항이라 준 거라고. 이게 수학 2라서. 에? 혹시 이해돼?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이게 수능 문제로 가고 막 이렇게 평가 좋은 문제라고 불리는 것들은 조건이 절대 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게 하는 데 있어서 딱 필요한 조건만 딱 그것만 딱 정확히 있지 굳이 조건이 3개, 4개 줄고 이러지 않는다고. 그 말 뜻은 문제에 써져 있는 용어들이나 기호들이나 이런 상황들이 딱 이 문제만을 풀기 위한 상황들인 거니까 혹시 문제가 안 풀리면 다시 한번 문제 읽어보면 자기가 빼먹은 조건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걸 하나의 조건을 활용해서 푸는 연습 좀 되면 또 문제도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맞네요. 오케이? 네. 그럼 또 5번 말고 7번이요. 넘버 7? 예. 그럼 7번만 하면 끝나? 오늘은? 모르는 건 댓글로 다는 거. 댓글로 달면 나도 댓글로 달려야 되나? 따로 영상 찍어야 되나? 그것도 댓글로 달면 어떻게 해야 되지? Q&A 찍어요. 영상 통화 영상을 찍어야 돼? 영상 통화해요. 유튜버에 기기 쉽지 않구나. 근데 그런 생각 들던데 이게 제가 잠깐 고민 실은 절대 제가 그쪽 세계로 가겠다는 게 아니고 잠깐 고민을 해보니까 이 영상을 찍을 때 애들이 어떻게 하면 보게 할까? 왜냐면 제가 이거 1시간짜리 찍어서 저도 보다 보면 제 수업을 제가 보고 있으니까 약간 웃기긴 하더라고. 여기서 설명할 때 이걸 강조하려고 했으면 그냥 이 말만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저렇게 약간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주제는 차라리 이 말을 빼면 좋겠구나. 약간 좀 내 수업에 대해서 약간 반성도 좀 되더라고. 근데 이제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하니까 영상을 너무 길면 솔직히 안 빠지는 것 같아. 그래서 약간 10분, 요즘 10분에서 15분 정도 보통 나오더만. 그래서 10분 정도로 딱 찍고 여기 수업하다가 이 영상의 최대 장점은 이 순간에 미래하고 과거를 같이 갖고 올 수 있는 것 같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수학은 항상 위계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내용 자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선행 개념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이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여기에서 아까 접선의 방식 얘기했는데 혹시 이 접선의 방식 붕 뜬 친구는 여기 클릭해 보세요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1학년 직선의 방정식으로 넘어가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직선의 방정식 부분을 한 1분 컷이라도 잠깐이라도 좀 보고 이렇게 다시 돌아온달지 이렇게 하면 이 내용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에 그래도 어쨌든 종합전형도 해야 되니까 이거 수업하다가 여기에서는 예를 들면 아까 로피탈 정리 쓰셔도 돼요라고 하면 클릭하면 로피탈 정리에 대한 실제 수업 내용이 좀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긴 하더라고. 이런 컨텐츠 그래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이렇게 절대 욕심내는 건 아니고 목선. 일단 먼저 화질 연구부터 좀 하고 그래서 아무튼 계정을 버리고 새로운 계정 두두사. 근데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좀 유지 안 좋은가? 근본. 지금 유지 안 하면 근본 없는 거네. 사다리 7 하나만 하면 돼. 너희 근데 나 솔직히 걱정돼서 그래. 이게 수투를 처음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이 정도 설명했는데 다 이해됐다는 거는 두 번째 듣는다는 소리야 솔직히. 처음 들어서 이해되기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 왜냐면 설명 중에 생략된 것도 많을 테니까. 물어봐야 된다니까. 그럼 4-7번만 하고 오늘은 딱 끝내도 되냐고. 네. 한 문제 정도 더 해도 돼. 윗부분에 이런 내용이나 예제나 뭐 괜찮으니까. 왜냐면 처음부터 굳이 어려운 걸 푸는 건 꼭 좋은 건 아니야. 분위기 뭐지? 예를 들면 여기 4- 몇 번이야? 2번. 그래 4-2번 같은 거 딱 보면 느낌이 와요? 무슨 말인지? 이 식이 무슨 말이야? 엑셀은 와요. 3 플러스 x랑 3 마이너스 x 대입해도 항상 같다. 이게 무슨 말이야? 저 식이 의미하는 직선 x는 3에 대해서 3대칭 함수다라는 뜻이야. 맞아요. 괜찮아요? 네. 그럼 3대칭 함수라는 특징을 살려서 혹시 f 프라임 1이 오면 x는 5에서는 여기 3에서 3대칭이라며. 그러면 3에서 3대칭이니까 여기가 3이라고 3. 마이너스. 그럼 여기 아까 1에서 이거 반대로 해야 되겠네. 여기가 3이면 여기가 지금 1인 거잖아. 여기가 1. 그래서 이게 기울기가 5다는 소리잖아. 그렇네. 그 반대편에 있는 마이너스 5네. 5에서는 이게 마이너스 5가 되냐 이 말이야. 그 특징을 써서 풀라고 한 문제인데 이거를 그림으로 안 푼 친구는 이렇게 풀었겠지.
f 프라임 3 플러스 x는 마이너스 f 프라임 3 마이너스 x다 이렇게. 네. 저 미분하면 네. 그럼 여기에다가 2를 넣으면 되겠네. f 프라임 5는 마이너스 f 프라임 1 이렇게 네. 해서 풀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식으로 풀기도 좋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어쩌네 이 말이야. 자 여기 대칭이 나오면 특히나. 에? 네. 아무래도 대칭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수식보다는 대칭하면 그림이 먼저 떠오를 거 아니야. 그럼 가급적이면 그림적인 약간 이런 그래프적인 풀이라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 있잖아. 넓이 나오면 그 계산하는 것보다는 그림이 더 낫잖아. 에? 이게 네. 약간 수학 용어에 걸맞는 풀이 과정이 좀 자연스러운 쪽이 있으면 가급적 그쪽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해보시까. 네. 그럼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선대칭에 대한 식인 걸 알겠는가? 예. 그러면 원점 대칭 알았으면 일반적인 점 A, B에 대해서 점대칭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를 수식으로 쓸 수 있으면 좋겠죠. 네. 어차피 써도 잊어먹을 테니까 한 번만 쓸게요. 선대칭은 아까 f의-x가 fx인 거니까 네. 예. 그래서 일반적인 선대칭은 f의 a-x, fa 플러스 x래요. 예. a가 0일 때가 이거인 거. 네. 괜찮아? 예. 근데 대칭이 항상 기본은 두 개의 평균이 가운데가 나와야 돼요. 네. 그러면 이건 x는 a에 대해 선대칭이니까 a하고 a를 더해서 2로 나누면 가운데가 a인 거야. 그러니까 x는 a에 대한 선대칭이라고. 그러면 제가 여기다 식장난을 쳐서 2a-x는 fx라고 써도 대칭성이 바로 보이진 않지만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a니까 x는 a에 대한 선대칭인 거라고. 똑같죠. 똑같은 말이라고.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장난을 쳐도 이해되려면 모양으로 외우면 안 되고 의미로 좀 기억을 해야 이게 외워지더라고. 그럼 똑같아요. 원점 대칭도 f의 -x가 마이너스 fx일 거 아닌가? 예. 이게 원점 대칭인 이유는 x의 가운데도 0이고 y의 가운데도 0이라서. 네. 그럼 x의 가운데는 이거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니까 0 나오잖아요. 예. 그럼 y의 가운데는 2항 하셔서 y 값 두 개 더해서 2로 나눴더니 0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괜찮아? 예. 그래서 오히려 원점 대칭인 거를 일반적인 점 대칭으로 확장을 하려면 이렇게 식을 보는 것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나아요. x 값의 가운데는 0이고 y 값의 가운데도 0이고. 아, 네. 그럼 a, b에 대해서 대칭이 되려면 합이 합이 2분의 2이면 되지. x 값의 가운데는 a, y 값의 가운데는 b. 네. 점 대칭. 예. 근데 이건 솔직히 시험에 잘 안 나왔거든. 재작년 6월 그 평가 시험에 한번 나와가지고 대칭성이 드디어 시험에 나와버리는구나라는 약간 좀 파란을 주긴 했죠. 근데 하필 30번 문제가. 저희가 근데 그런다. 이거 연애날 부럽다 나와. 종소리. 근데 가급적이면 50분은 솔직히 좀 조금 짧을 것 같고 아무튼 1시간 이내 내외로 꼭 끝내려고 할게. 어차피 이렇게 하는 수업은 목요일 날 하루밖에 없겠는데 내일하고 금요일 날은 어차피 찍어서 올릴 거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7번. 자, 7번 문제 한번 얼른 봐보세요. 7번 보시면 함수 하나 주고 이 곡선 위에 점 하나 주고 그 점에서의 접선이 y축하고 만나는 점이 P래. 네. 근데 원점하고 P 사이의 거리가 GT래. 네. 근데 이 GT라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해 놓고는 갑자기 그 GT가 T는 -4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는데요. 네. 이게 조건이 생각보다 좀 복잡해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솔직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기본 문제에 있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 기본 문제 치고는 솔직히 실력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절대 미분 가능이란 용어가 등장하는 순간 절대 쉽게 푸는 친구가 많지는 않아. 근데 이제 이걸 반복해서 막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오, 되게 비상. 저 미분 가능이라고 하는 저거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와닿더라고. 가볼게요. 예. 어쨌든 제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뭘까 용어 중에 이분 접선. 네. 접선이라는 용어가 있잖아. 한글이 긴데 진짜 한글이 긴 거를 상황을 빨리 수식적으로 바꿔야 풀릴 거 아니야. 그래서 난 접선에 주목을 한다고. 그럼 당연히 접선이니까 뭐부터 찾아요? 접점. 근데 접점은 T, FT래요. 네. 네. 그래서 바로 식을 세워요. 판에 예. Y는 F 프라임 T. T죠. 접점이 T니까. 네. 그 다음에 지나는 점 X-T 플러스 FT. 이게 접선의 식. 일단 식이 세워졌네. 근데 이 식이
y축하고 만나야 된다며. 네. 그러면 만나는 거니까 연립하면 되잖아. 네. y축의 수학식은 x는 0. 그럼 여기 x에다가 0을 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그 점이 P라고 했으니까 P라는 점에 X좌표는 어차피 무조건 0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P라는 점에 뭐가 궁금한 거야? Y좌표가 궁금한 거야. Y좌표.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럼 여기 X에다 0을 넣으면 나오는 이 값이 Y좌표인 거잖아. 그래서 0을 넣어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T배의 F'T 더하기 FT.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럼 저런 식이 하나 등장을 하네. 그럼 이게 Y 값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됐냐? 근데 원점으로부터 뭐라고? 거리라며 거리. 그럼 원점으로부터 거리하고 y 좌표는 같은 말인가 다른 말인가? 다르지. y 좌표는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지만 준호야 거리는 양수만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y 좌표를 거리로 보려면 그렇지 절대값 치면 되죠. 그럼 여기다 절대값 치면 된다고. 그럼 여기 어디서만? 마이너스 4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봐 솔직히 좀 감이 떨어지면 당연히 저놈을 수식적으로 좀 보자고. 그래서 f가 저기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바꿔치기 해볼게. 그럼 마이너스 t배의 f't니까 바로 갈게요. 4t의 세제곱 3at의 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ft니까 t의 4제곱 플러스 at의 T 세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 이렇게. 됐어? 네. 이제 식정리가 되네. 마이너스 4t의 4제곱 플러스 t의 4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t의 4제곱 마이너스 3at의 세제곱 at의 세제곱 2at의 세제곱 빵. 플러스 t 마이너스 t 사라지네. 영. 여기 절대값. 는 절대값. 이왕이면 얘 플러스 바꿔도 상관없겠네. 네. 괜찮아요? 네. 그럼 이거 t의 세제곱으로 묶어지니까 t의 세제곱에 3t 플러스 2a 이렇게 4차 함수 그래프 그릴 줄 아나? 요령이 있죠. 이거 홀수 차수냐 짝수 차수냐. 아 그건 좀 다 안가? 그럼 바로 배웁니다. 0이 되는 값이 0이고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a. 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a가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이쪽에 찍을 수도 있고 이쪽에 찍을 수도 있고 a가 0이면 당연히 여기다 찍어야 되고. 그죠. 괜찮아? 네. 케이스가 a가 0이다 이런 말 없지? 네. 그러니까 케이스를 3개로 나누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뭐 분위기 뭐지? 여기까지 되는가? 예. 일단 하나만 먼저 해볼게. a가 만약에 양수라면 마이너스 3분의 2a는 음수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찍어야겠네 여기에. 네. 네. 그러면 여긴 3차, 여긴 1차. 네. 최고차는 양수. 네. 그래서 해도 된가? 네. 그래프가 어떻게 되지? 올라갔다가 하다가 내려가. 내려갔다 올라가야지. 네. 내려갔다 올라가는데 여기 약간 접하듯이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네. 이게 3차니까. 네. 아, 맞네. 아 그렇네요. 그 소위 S 강사 표현으로 쓰면 뚫접. 이게 접선이야. 룰짝이요? 이게 접선이라고 접선. 아 머릿속에 인식이 살짝 깨져야 되는 게 이렇게 있을 때 이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접선이 아니라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접선이잖아. 그래서 3차 함수 x의 세제곱 같은 아이 있잖아요. 여기 x 이거 y는 x축 이거 x의 세제곱. 이런 함수는 이 원점 있죠 원점. 원점에서의 접선이 x축이에요. 그러니까 접선이 뚫고 지나갈 수 있다고. 뚫고 지나가는 접선, 걸터지는 접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뚫고 지나가는 접선, 뚫접이라고 쓰더라고. 그래서 약간 나도 뭔가 그런 약간 용어를 좀 써야 되는데 어떻게? 아, 혹시 이거 이해된가? 아, 뭐지? 이해돼? 그럼 이게 x축이라고 치면 t축이구나. 여기서는 t축이라고 치면 절대값이니까 음수 쪽은 접어 올려야 돼요.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미분이 가능하냐 미분이 불가능하냐 할 때 미분이 가능하지 않으려면 후보는 뾰족점 아니면 끊어지는 점. 근데 끊어지는 점 없으니 뾰족점이 여기 아니면 여기서 뾰족점이 될 수 있겠네. 그럼 두 군데서 미분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나도 모르잖아. 그럼 이 점에서는 아까 여기 처음에 소개했던 거 프라임 값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 도함수를 구해서 대입을 하든가 그 미분계에서 정의를 쓰든가. 근데 이거는 도함수를 쓰냐 안 쓰냐 우리가 상황을 쓸 수 없잖아. 왜냐면 미분이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이 두 점에 대해서 정의를 써야 된다고. understand? 근데 이제 눈치학상 얘는 해보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해봤으면 좋겠고 요거는 눈치학상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내려가고 있잖아 이렇게.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거일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접어져 올라가 버렸잖아. 그럼 이 오른쪽에서는 이거일 거 아니야. 그럼 딱 봐도 이거는 뾰족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는 미분이 불가능하겠죠. 그러죠. 근데 얘가 0보다 작은 왼쪽이니까 음수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마이너스 4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아야 된다 했으니까 얘가 딱 문제 상황상 맞겠네. 네. A가 양수인 상황이 맞네. 원래는 3개 다 해야 되네. 0일 때 아닐 때 막 이렇게. 예. 그러면 아까 얘가 얼마였지? 마이너스 3분의 2A가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니까 이제 A 값이 완성이 되겠네. 그렇네. 하웠어? 예. 아까 진짜 돼? 네. 근데 이게 그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 봐봐 이제 갈게. 이 점이 그냥 점이 아니라 변곡점이에요. 예. 위로 올라가다가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 바뀌었잖아. 맞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약간 그 딱 봐도 뭐역 같은 점인 것 같은데 신기하게 그 점이 변곡점이면 변곡점에서는 접선이 무조건 뚫고 지나가요 곡선을. 다시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그 곡선을 무조건 뚫고 지나가요. 왜냐면 볼록성이 바뀌는 점이라. 네. 볼록성이 이렇게 바뀔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이 점에서의 접선 무조건 이렇게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다. 네. 물론 이런 점도 변곡점이긴 해요.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하니까. 근데 이건 애초에 접선이 없으니까 뭐 분위기 뭐지? 아무튼 이렇게. 그러죠. 그러니까 됐어. 그래서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뚫고 지나간다고. 근데 뚫고 지나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점을 기점으로 왼쪽도 접선이 이거고 오른쪽도 접선이 이거일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걸 접어 올리더라도 미분이 가능하다고. 아. 여기가 됐어? 네. 아 뭐지 진짜 됐어? 네.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절대값 함수는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어 올릴 거 아닌가? 예. 그럼 x축하고 만나는 교점은 기본적으로 미분이 불가능해요. 이게 왜냐면 꺾어져 올라가니까. 네. 생각해봐. 이게 원래는 부호가 음수였는데 꺾어져 올라가면 부호가 양수로 바뀌어버리잖아 기울기가. 그러니까 그 점은 무조건 뾰족점이 될 거 아니냐고. 근데 꺾어져 올려도 유일하게 부호가 안 바뀌려면 0이어야지. 그 x축하고 만나는 교점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0이어야 꺾어져 올라가도 부호가 안 바뀌니까. 네. 동준아 지금 따라오니? 너 지금 목이 꺾일 것 같아. 그럼 미분이 가능하려나? 이게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야.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를 많이 풀어가는 친구는 처음에 그래도 좀 정의대로 해봤고 0에서 한번 해봐. 예. 네, 이제 해보는데 혹시라도 이제 정의대로 꼭 이제 해보시고 지금 이제 문제풀이 요령이 생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만나는 교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겠구나. 그럼 당연히 음수 쪽에서 교점 생기게 해야지 하고 이렇게 바로바로 가는 것도 가능은 하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이 생각이 발전되면 이 점에서 미분 계수가 0이어야 하는 거잖아. 네. 그래야 미분이 가능하다 이 말 아닌가? 그럼 이 점에서 미분 계수가 0이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절대값 함수에서. 절대값 함수는 x축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꺾어져 올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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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절대값 함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더라도 x축을 기준으로 해서 꺾어져 올리잖아. 네. 그러니까 만나는 교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미분 계수가 0이어야 된다고. 네. 그래야 꺾어져 올려도 부호가 바뀌는 일이 없으니 미분이 가능하다고. 네. 그러면 일반적인 이런 곡선이 있으면 일반적인 직선하고 이렇게 만나는 교점이 생길 거 아닌가? 예. 그러면 이 곡선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수도 있잖아. 네. 그렇게 되면 이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저희가 예. 길 접점. 그렇지.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 직선의 기울기랑 일치하면 되지. 아.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직선을 다루는 건 솔직히 시험상 어렵고 절대값 함수는 x축이라서 솔직히 좀 많이 나오는데 그나마 시험 문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려면 선대칭 시키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많이 알고 있는 게 Y는 X. 그렇지 y는 x 대칭. 어. 역함수 있잖아. 그럼 어떤 함수하고 역함수를 결합을 시키면 결합을 시키면 미분 가능성을 물어볼 수 있겠더라고. 근데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평가 문제에는. 근데 어떤 함수하고 나온 적 있어요. 생각이 나온 적 있고 그게 이제 근흐름 문항으로 나온 적 있고 어쨌든 나온 적 있고 그럼 어떤 함수하고 역함수가 있으면 그 y는 x란 직선하고 어떤 함수가 만나는 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돼주면 역함수하고 결합을 시켜도 미분 가능한 점이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혹시 이해된가? 예. 근데 이제 그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렵죠. 네? 네. 어렵네. 우리 그냥 좀 기억하고 네. 다른 거는 한번 개인적으로 풀어보시고 실력은 일단 패스하고 아마 이제 다음 시간에 5강이라 제가 극대국소 이거를 좀 풀고 혹시 극대국소는 내용 얘기가 좀 필요하긴 한데 근데 하필이면 극대국소는 제가 간단하게라도 내용을 찍고 혹시 내용 시간이 길어지면 내용만 찍고 씨, 양 졸라 많네. 문제는 5강 이거 문제도 많네. 문제 왠지 이거 2시간 해야 될까? 아무튼 문제하고 개념 따로 하든 어쨌든 해서 올릴 테니까 그래도 꼭 한번 봐봐요. 네. 됐니?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맙습니다.